비트코인이 실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실물이 무엇인지. 물리학자가 실물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자가 실물을 정의하지 못하는데 니네가 뭔데 실물을 논한다는 게 제게 리얼러티가 뭐예요 도대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금융에 실물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물. 난리가 났을 때 갖고 튈 수 있는 게 실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지정학적 자산이라 그러면서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를.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누군가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튤립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책을 안 읽으셨군요. 네덜란드 튤립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네덜란드 튤립도 실제로 한두 해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속됐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다시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네덜란드 튤립입니다. 내가 속아 안 나서 네덜란드 튤립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가짜예요. 네덜란드 투지 자체가. 근데 네덜란드 튤립을 하도 얘기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네덜란드 튤립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런 광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보자 하니까 이 지식사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작심해서 네덜란드 튤립은 없어. 독립적인 영국의 역사학자하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영국의 동일한 결론이야. 네덜란드 튤립은 엄청난 과장이에요. 200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의 문인이 한 번도 네덜란드 가보지는 않은 애가 그냥 헛소문을 과장해가지고 쓴 거를 모두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덜란드 튤립을 언급한 그 인용의 인용을 올라가면 네덜란드 튤립 사건 200년 후에 스코틀랜드 문필가가 쓴 거예요.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서로 확증하면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비트코인 현상인데 바로 그게. 예, 흥분하게 만드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나온 게 15년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리스크가 그러면 여기에 뭐 암호 같은 거 잔뜩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저기 삭제가 되면 딜리트가 되면 다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날아갑니다. 볼 것도 없고. 네. 그럼 모빅을 파운더로서 하지 않고 발행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리스크 요인을 인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빅을 창시하셨는데 파운더로서 하지 않으시고 발행자를 선택하셨잖아요. 저 발행자 아니에요. 저 파운더예요. 왜냐 하나도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린다고 했지 팔았습니까? 한 명도 우리 모빅 프로젝트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에어드랍 했는지 아세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묵상하다 제가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돈을 만들고 싶어? 돈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부딪힐 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 튤립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 네가 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있잖아. 사람들이 공짜로 안 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공짜로 얻었잖아. 그거 공짜야. 네가 근데 돈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붙여?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래서 너 혼자 갖고 있어. 돈 안 돼. 이거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지금은 만들어서 팔면 돈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받기 때문에 적당한 마케팅하고 이게 한국 투자에서 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팔리겠죠. 일단은 그럼 몇 명 잡혀가면 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없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2015년에 제가 생각해,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술은 다 연역적인 거예요. 전기 쓰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제 책 읽고 얘기하세요.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비트코인 전기를 가지고 채굴 한다는 건 전기 산업의 축복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는데 연역적으로 우리가 결론 다 내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1달러를 넘었지? 이게 진짜 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었을 때 뉴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억 원이 넘으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스케줄 꽉 차고. 저도 몰랐던, 여러분은 뭐 전혀 몰라고 저도 몰랐던 비트코인이 2011년도 1달러를 넘은 게 사건입니다. 아니 아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가 있잖아 화폐를 만들면 퍼뜨려야 되는데 네가 공짜로 주면 공짜로 얻었으니까. 네가 가격 붙이면 아무도 안 가져와. 너만 갖고 있어. 그거 화폐 아니잖아. 그러면 주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가는데 비용을 들이게 하면 되는 거네. 이걸 풀면 되는구나. 해서 제가 풀었어요. 작년에 실험한다고 사회 실험한다고 해놓고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관악산에 올라오면 줬습니다. 50모. 다음 달에 계룡산에 올라오면 100모를 줬어요. 지금 돈으로 7천만 원씩 준 거예요. 계룡산 2번 했습니다. 주말에만 하면 안 된다. 평일에 한번 해달라고. 그 다음 달에 제주도 한라산 정상으로.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도 아닌데 제주도 정상에 1,500명이 줄 서서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500명이 줄 서서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00키씩 줬어요. 다음 달에 되게 빨랐습니다. LA에서 또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 파이널인데요. 호주의 몽트빌이라는 시골에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2시간 차 타고 가는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 마을이에요. 거기 프랑스 후손들이 한 900명 살고 있는데 거기 한국인들 600명 모여갖고 시골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끝냈더니 이론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사지 않았지만 보세요. 산에 올라오느라 고생했죠. 기회 손실이 있었죠. 이제 휴가 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값, 친척도 설득하느라고 비행기값 다 대주죠. 호주까지 왔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 호모사피엔스가 비트코인을 봤더니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지가 호주 와서 지 애 데리고 캥거루 봤잖아요. 공원 가갖고. 그거 원가에 넣어요.
비행기 비즈니스 턱 타고 왔잖아요. 그거 원가에 넣어요. 그 가격 아래로 코인을 절대 안 파는 거예요. 호주 갔다 오자마자 몇천 원 하던 게 몇만 원이 되더니 지금 7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또 관악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시장 파괴하죠. 제가 이걸 했던 건 뭐냐면 사토시는 아까부터 제기한 문제 푸는 거예요. 아니 퍼뜨리고 싶은데 가격을 붙이면 이 가격을 안 붙인 이유는 제가 증권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이 공짜 되니까 노동하게 하는 거죠. 비용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자산과 비트코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폐를 다루는지 외환을 다루겠죠. 화폐하고 비트코인은 묶입니다. 화폐라는 카테고리로. 나머지 자산은 다 비화폐 카테고리인데요. 비화폐 카테고리의 핵심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 밸류가 에디드 돼야 돼요. 화폐는요. 부가가치랑 전혀 무관한 상권입니다. 화폐는 뭐냐면요. 저의 모빅 사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 저는 아마 한 30년 더 오래 살면 죽지 않는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나중일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안 줍니다. 제가 뭘 증명한 거냐면 비트코인과 화폐 현상은 달러, 원화 다 포함합니다. 비트코인과 화폐 현상, 조개 껍데기도 포함합니다. 금도 포함합니다. 메모런가 현상입니다. 메모런가. 저도 경제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왜 아까 누군가 수요를 해줬는데 왜 그게 가격을 갖지? 여러분들은 유틸리티를 본 거예요. 디맨드를 본 겁니다. 디맨드 보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 갖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메모론가는 비함적으로 배웠거든요.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경제학자들이 망상이에요. 망상. 경제학자들의 망상이고요. 경제학자들의 이상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국제정치학에 많이 들어가서 이상주의 국제정치학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역이라는 걸 들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다 이익이 되는 무역이 되는 거 아니야? 호모사피엔스는요. 서로 이익이 되는 수준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해 가치를 투자합니다. 러시아가 이득이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득이 돼갖고 도망가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경제에 놓친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무리 행동에서 메모런가는 신호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그널입니다. 메모런가가 시그널이에요. 그걸 주류 경제학이 놓친 거죠. 화폐 현상은 메모런가 현상입니다. 그걸 모빅이 재현한 거예요. 작년에 메모런가 쓰다고 초주로 부르고 해가지고 이 가격입니다. 디맨드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놀랍게도요. 디맨드 고민 안 하고 설계자는 그걸 설계하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화폐는 밸류 에디드 안 돼도 돼요. 썬큰 코스트가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폐라는 카테고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했더니 누군가가 야 그럼 미친놈아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이제 조폐공사에서 인쇄기로 찍어내지 않고 물감색을 사람이 이렇게 다 그려. 다 그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네? 진짜 똑똑하다. 대출 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똑같은 심사임당인데 인쇄기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화가 경화가 됩니다. 하드 커런시. 왜 그럴까요? 인쇄기로 찍어내는 건 정부가 절제할지 못할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지만 일일이 그리는 건 우리가 스퀘러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널. 이거를 저는요 순차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저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마운트5스 해킹 때 외신 영어 공부하다가 발견하고 사람들이 되게 멍청하구나. 뭐 창의적인 바보들이 늘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안 멈추고 내가 사람들을 계도해야지. 전 작가니까 책을 써야지 해가지고 이제 신뢰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 신뢰 얘기를 했는데도 신뢰에 대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논문 보고 제가 더 공부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깨달음이 저는 한순간에 오더라고요. 한순간에 이게 쫙 오니까 메모론가까지 이게 벽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집 밖으로 해가지고 크게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았어요. 아직도 거기 가면 그때 느낌이 막 나는데 저는 막 제 눈에 백조가 보이는 거예요. 백조가. 그 백조 나한테 쓰라고 주시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지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책 쓰고 이제 주인들 제 책을 제가 저작가에 사가지고 지인들 300명한테 뿌렸거든요. 사람들은 썰렁하더라고요. 지금 나눠드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종이 지갑인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집에서 제 방에서 주사위하고 동전을 이용해서 16진법이에요. 16진법. 비트코인 비밀키는 이제 계좌를 은행 가서 계좌 만드는 건 똑같은 건데 16진법이니까 A, B, C, D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0 A, B, C, D, E, F까지 16진법을 넣어서 52자리인가 56자리를 만들면 비밀키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제가 이제 무작위로 한다라고 주사위하고 동전 가지고 막 해서 이게 A4에다가 쓰고 있으니까 써서 이제 해서 제가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보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빡 돋는 거. 우와. 은행에 가면 내가 뭔가 면허증 주고 뭔가 신분증 한다면 내가 누구한테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내가 무작위로 그 프로토콜에만 맞으면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잖아. 하고 내가 그걸 재밌어서 몇 번 더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진공청소기가 아내가 보더니 아이고 첨단이라며 이게 무슨 첨단이야 이러는 거예요. 되게 원시적으로 보이잖아요. A4에다가 막 하고 이런 거. 이게 첨단이라는 걸 모르고. 저는 그 지갑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소중히. 나중에 경매 붙일 거예요. 코인은 없습니다. 그 지갑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냐면 저 같은 과정을 안 밟아서 그래요. 저 때는 비트코인이 활성화도 안 됐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가지고 진짜 인터넷에 나오는 그대로 했거든요. 거래소에 두지 마라. 거래소 해킹당한다. 그래서 네가 만들어라 해서 했는데 잠깐만 저를 빌려주실래? 요게 공개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 번호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공개키는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남의 은행 계좌 나한테 돈 받은 계좌 내가 그 계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보낼 수만 있죠. 근데 비트코인 남의 계좌를 다 들여다봅니다. 미국의 수사당국이 이거를 2013년도에 깨달았어요. 장부가 있는데 못 가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수사를 했던 최고의 실무 최고자가 캐서리 혼인데 그분이 비트코이너예요. 어마어마한 펀드를 운영하는데 남의 계좌 다 들여봐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좋아해요. 요게 이제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기술인데 요거 금박을 벗기면 이제 암호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계좌의 패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죠. 원래 암호학에서 얘를 만들면 얘가 파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알면 이거는 금방 아는데 얘를 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죠. 암호. 얘를 가지고 이걸 못 찾습니다. 얘를 알아 이걸 아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남한테 보낼 때. 이거는 받을 때용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걸 해보느라고. 그리고 제가 강연장에서 이렇게 주소 보내서 하고 막 쏴줬어요. 비트코인 0.01개씩을. 100만 원이네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받고, 애플로 받고, 이거 긁고 서로 주고 보내면 안 보내겠지만, 폰으로 이렇게 주고 받아보세요. 이거를 안 한 분은 한 번도 가상화폐를 경험하지 않은 분입니다. 광고. 내가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요. 2018년도 어느 회사에 부사장으로 취업을 해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 젊은 직원들이 한 20, 30명 됐는데 가상화폐 투자해본 사람 손들어 봤더니 MZ세대들 다 해봤어요. 거래소에서 하는 것 말고 P2P로다가 이렇게 폰에서 폰으로 혹은 빼내서 해본 사람 그랬더니 자기 지갑으로 빼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쇼크를 받아요. 저는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느리다 이런 보내보시면요. 바로 갑니다. 빛의 속도로. 컨펌이 10분마다 한 번씩 나는 거지. 여러분 신용카드 결제하고 슈퍼에서 한 달 동안 기다립니까? 컨펌 아직 안 났으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한 상상력이에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젊잖아. 해보세요. 해고 서로 보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